11월부터 소주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3,000원 정도에 마셨던 소주가 이제는 5,000원을 넘어 6, 7,000원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소맥을 마시려면 15,000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만큼 마시지 못하는 것이 몸에게는 오히려 이득일까요? 소주값 3,000원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오늘은 소주값 인상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서민들뿐만 아니라 권력자들도 소주값에 민감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은퇴자의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애주가에게 슬픈 소식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은퇴자의 자세를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다음 달부터 소주 참이슬 출고가를 6.95%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엔 정부의 식품 가격 인상 자제 방침에 따라 가격을 동결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원부자재가, 물류 제조 경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맥주 테라카스 출고가도 같은 이유로 6.8% 정도 인상합니다. 경쟁사인 오비맥주는 이미 이달 초 맥주 카스 한 맥 가격을 올렸고, 롯데 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과 맥주 클라우드 가격을 조만간 인상할 방침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고 단계에서 주류 가격이 오르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은 더 크게 뛰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음식점에서 소맥을 마시려면 1만 3만 1만 5천원을 내야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병 가격은 21.6% 오르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이트 진로는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자영업자, 거래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 채권 회수 유예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하이트 진로와 업계 1위를 다투는 롯데 칠성음료도 처음처럼 소주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맥주 가격도 도미노 인상됩니다. 하이트 진로는 같은 날 11월 9일부터 켈리와 테라의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고가가 5%가량 오르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통상 1,000원 정도 오른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음식점에서는 옆집에서는 하나둘씩 가격을 올리는데 우리 가게만 그대로 두면 나만 손해본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며 소주 가격이 1,000원 저렴하다고 손님이 극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아니니 결국에는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술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6천만 7천원, 맥주 가격은 7천만 8천원대로 오를 전망됩니다. 소주의 알코올 함량의 변천도 흥미롭습니다. 73년 업계 1위였던 진로는 30도 소주를 중단하고 25도 제품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정 원료 수입이 억제되자 알코올 함량을 낮췄습니다. 소주 25도 공식은 20년 정도 유지되었다가 91년 희석식 소주 도주 제한이 완화되면서 23도, 21도, 20도 소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요즘 흔히 마시는 소주는 16도 후반대이죠. 충남 지역 소주업체는 14.9도 제품까지 출시했다고 하니 점차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소주 관련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소주값을 올리려 했으나 정부 당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억누른 물가가 잠시 잠잠했다가 이번에 터질 일이 터진 것이죠. 권력자들에게 소주값이 민감한 이유는 소주는 곧 서민이라는 등식 때문입니다. 6.25 이후 소주는 한국인의 술로 자리매김했으며 21년 성인 1인당 평균 53병을 마셨다 하니 한국인의 소주 체질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의 은퇴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퇴자나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4% 규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주들이 엄청난 폭락을 보일 것이다. 기다려봐라. 미국 주식시장 상승은 다 끝나간다. 주가는 영원히 오를 수 없다. 해외 주식시장이 침체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무도 해외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장은 저금리로 지탱되고 있다. 금리가 오를 때 어떻게 될지 기다려와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유일한 이유는 정부가 경제에 수로 달러를 뿌렸기 때문이다. 절대 오래갈 수 없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걱정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투자 환경이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투자는 해야 합니다. 무위험 수익률 같은 게 없다고 해도 뒷마당에 돈을 묻거나 모두 현금으로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준에 대해 불평한다고 해서 은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던 모두 위험을 수반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투자하는 것은 모두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요? 사실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어떤 보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투자 자금 전부를 잃게 될지도 모르며 가끔씩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본을 늘리려고 할 때 그 방정식에서 위험을 완전히 빼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축한 돈으로 끔찍한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장에 대해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은퇴 이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1969년 초 S&P 500 인덱스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받은 배당금을 전부 재투자했다면 2018년 4월 기준 109만 2,489달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일반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면 81만 7,741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러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거의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수익률이 평균 이하인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자본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해도 계속 투자하면서 시장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의 논쟁은 낙관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태도의 분열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시장이 때론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하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영원한 낙관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영원한 낙관론자가 영원한 비관론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겠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에 빠져 수수방관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나쁜 전략입니다. 때때로 불평을 통해 화를 풀 수는 있지만 이것은 투자 전략이 아니죠.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무언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주값 인상 뉴스와 권력자들도 소주 가격에 민감한 이유, 인플레이션 시대 그럼에도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은퇴자들이 그렇다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